부산은 늘 사람이 많았다. 바다는 낮에도 소리를 냈고 밤이 되면 더 많은 불빛이 켜졌다. 이 도시는 늘 바빴고 늘 살아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특별하지 않았다. TV에 나오기 전까지는. 말수가 적었고 눈에 띄지도 않았고 이웃과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진 뒤 사람들은 같은 말을 했다. 이상하긴 했는데, 뭔가 불편하긴 했는데, 설마 그럴 줄은 몰랐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는지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호를 외면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의 이름은 김길태. 그리고 이 도시는 그를 너무 늦게 알아봤다. 김길태는 평범하게 태어났다. 뉴스에서 흔히 기대하는 지독하게 불우한 환경도 영화 같은 비극도 없었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기록에 남는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훨씬 길다. 그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또래들과 어울리는데 서툴렀다. 누군가 먼저 괴롭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이런 아이를 흔히 이렇게 말한다. 좀 내성적이네. 그 말은 아주 편리하다.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그는 중심이 아니었다. 문제아도 아니었고 모범생도 아니었다. 그저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다. 선생도 친구도 그를 특별히 기억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는 공통된 표현이 남아있다. 눈이 좀 이상했다.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미묘한 불편감이 느껴졌다고 한다. 오래 마주치고 싶지 않은 시선, 질문을 던져도 감정이 섞이지 않는 반응.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성장하면서 그의 고립은 점점 굳어졌다. 친구는 늘 소수였고 깊은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도 기대받는 법도 배우지 못했다. 사회는 늘 말한다.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존재한다. 성인이 된 김길태는 세상 속으로 들어왔지만 세상과 섞이지는 못했다. 직업은 불안정했고 생활은 단조로웠다.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며 인간관계는 점점 더 좁아졌다. 이 시기부터 그의 삶에는 관찰의 시간이 늘어난다. 그는 말을 걸기보다 바라봤다. 다가가기보다 멀리 더 지켜봤다. 그리고 그 습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굳어졌다. 아직 이 시점의 김길태는 범죄자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의 외로운 성인일 뿐이다. 하지만 모든 비극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한다.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혼자일 수 있다. 하지만 혼자가 상태가 아니라 구조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길태의 삶은 점점 더 단순해졌다. 아침과 밤의 구분은 흐려졌고 사람을 만나는 일은 줄어들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낼 대상도 없었다. 그는 점점 사회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빠져나온 사람에 가까워졌다. 직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큰 사고를 친 것도 아니었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다. 다만 늘 반복되는 말이 있었다. 잘 어울리지 못한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함께 일하기가 불편하다. 설명되지 않은 불편함. 그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다. 왜냐하면 그 누군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점점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을 피했다. 대신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버스를 걸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버스를 탈 때도, 골목에 서 있을 때도 그는 늘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이 시기 주변에서 그를 기억하는 방식은 묘하게 비슷하다. 조용한데 너무 조용했다.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았다. 눈이 마주치면 피하고 싶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아직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되지 못했다. 김길태는 점점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점점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로 들어갔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을 키운다. 그리고 통제받지 않는 생각은 방향을 잃는다. 이 시점부터 그의 하루에는 의미 없는 반복이 자리 잡는다. 정해진 시간에 나가고 정해진 동선을 걷고 정해진 장소에 멈춰선다. 목적은 없었다. 하지만 시선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대상처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추정이다. 하지만 수사 기록과 주변 증언을 종합하면 분명한 변화가 보인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범죄 기록도 없고 신고도 없고 소란도 없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사람들은 늘 괴물은 눈에 띌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의 괴물은 늘 조용하다. 이웃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말을 거의 안 했다. 웃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주 마주쳤다.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마주침.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연결하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김길태는 아직 범죄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였다. 그리고 2단계까지 온 사람은 두 갈래 중 하나로 간다. 스스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끌어당겨 함께 무너질 것인가? 김길태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 범죄는 계획보다 먼저 허락을 받는다. 김길태가 받은 허락은 법의 허락이 아니었다. 사회의 침묵이었다. 그날도 부산의 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귀가했고 불은 하나둘 꺼졌고 골목은 비어갔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멈춰선 밤이 다가왔다. 그날 밤도 특별하지 않았다. 뉴스에 남을 이유도 기억될 이유도 없는 평범한 밤이었다. 부산의 골목은 평소처럼 어두웠고 가로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다. 술집의 소음은 멀어졌고 마지막 버스가 지나간 뒤 거리는 빠르게 비어갔다. 이런 밤은 위험하지 않다. 위험한 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순간이다. 김길태는 그날도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왔다. 같은 신발, 같은 동선, 같은 속도.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은 중요한 날에만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 날은 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가 멈춰선 장소는 유난히 조용했다. 주변에는 문 닫은 가게들, 오래된 주택, 불이 꺼진 창문들 뿐이었다. 사람의 기척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밤은 선택되었다. 김길태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인했다.
하지만 기록에는 공기가 없다. 기록에는 그 순간 주변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소리가 얼마나 또렷하게 들렸는지,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흘렸는지 남지 않는다. 사건이 벌어진 뒤 처음 이상을 느낀 것은 누군가의 외침이 아니었다. 비명이 아니었다. 정적이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췄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이상하다라는 감각만이 남았다. 그 감각은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 그리고 그가 보지 못해 말았어야 할 것을 보게 만든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은 이미 평소의 골목이 아니었다. 익숙했던 공간은 순식간에 낯선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로 끝날 수 있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가해자, 하나의 피해자.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묘한 질문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왜 이곳이었을까? 왜 이 시간이었을까? 왜 이 동선이었을까? 너무 정확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김길태는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다. 흔적은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수사기관들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부산은 같은 도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빨리 귀가했고 골목은 더 빨리 비어갔다. 엘리베이터에서 서로의 눈을 피했고 문은 더 빨리 닫혔다. 그러나 이 공포는 아직 방향이 없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도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가장 위험한 질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혹시 이게 처음일까? 수사 과정에서 과거의 기록들이 다시 들춰지기 시작했다. 유사한 시간, 비슷한 장소, 설명되지 않았던 사건들. 그동안 각각의 사건으로 붙여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아직은 의혹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밤을 기점으로 김길태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사회가 처음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한 이름이 되었다. 사람들은 한 번의 사건은 사고라고 부른다. 두 번째부터는 의심이 된다. 첫 사건 이후 수사팀은 조심스러워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사건은 너무 깔끔했다. 현장은 혼란스럽지 않았다. 우발적 충돌의 흔적도 즉흥적인 분노의 흔적도 거의 없었다. 이것은 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준비된 밤에 가까웠다. 수사관들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부산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설명되지 않았던 사건들, 당시에는 각각 다른 사건으로 분류됐던 기록들, 그러나 하나씩 다시 놓고 보자 묘하게 겹치는 지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시간대는 대부분 늦은 밤, 장소는 사람들이 드문 주택가 주변 골목 혹은 귀갓길의 사각지대, 그리고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 목격자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선택일까?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CCTV는 사각지대에 있었고 목격자는 늘 한 발 늦었다. 사건들은 모두 확정할 수 없음이라는 말 속에 묻혔다. 연쇄범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확신이 아니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다. 언론은 조심스러웠다. 연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이런 표현들이 흘러나왔다. 유사사건, 패턴 분석 중, 관련성 여부 조사. 그러나
시민들은 이미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밤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빨리 걸었다. 이어폰을 빼고 휴대폰을 움켜쥐고 뒤를 한 번 더 돌아봤다. 공포는 아직 이름이 없었지만 이미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수사 기록 어딘가에는 조용히 반복되는 한 이름이 있었다. 김길태. 그는 아직 용의자가 아니었다. 단지 동선이 겹치는 인물,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가장 위험한 인간은 항상 눈에 띄지 않는 인간이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한다. 하나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는 길, 다른 하나는 더 많은 밤이 필요해지는 길, 그리고 현실은 늘 후자를 선택한다. 그 사이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도대체 언제 잡히는 거야? 정말 같은 사람이 맞긴 한 거야? 아직도 밖에 돌아다니는 건 아니겠지?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아무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 김길태는 여전히 평범한 얼굴로 도시 어딘가에 섞여 있었다. 뉴스 속 범인은 아직 얼굴이 없었고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공포는 이미 실체를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사팀은 마침내 한 결론에 가까워진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체포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체포는 이미 끝나는 이야기가 천천히 드러나는 과정이다. 수사팀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질문도 줄였고 탐문도 조용해졌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2단계에서는 상대에게 눈치를 주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김길태의 이름은 공식 문서에 피의자로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이런 표현이 붙어 있었다. 관찰 대상. 이 단어는 아주 잔인하다.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그의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기 시작했다. 언제 나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그리고 그 동선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단순하다는 건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길태는 여전히 조용히 살고 있었다. 뉴스를 봤는지, 봤다면 어떤 표정이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요즘 더 조용해졌다. 수사관들은 이 말을 놓치지 않았다. 범인을 두 종류로 나뉜다. 들키지 않았다고 믿는 자, 들키고 있는 걸 어렴풋이 느끼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언제나 위험해진다. 수사는 천천히 한 방향으로 수렴됐다. 동선, 시간, 과거 기록, 각각은 전혀 결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길태. 체포를 결정하기엔 아직 부족했다. 수사팀은 기다렸다. 기다림은 언제나 위험하다. 더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고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 그 사이 김길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활했다. 낮에는 보이지 않았고 밤에는 다시 도시 속으로 섞였다. 그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수사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수사팀은 결정을 내린다. 지금이다. 더 늦으면 이 남자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체포는 극적이지 않았다. 사이렌도 없었고 소란도 없었다. 아주 평범한 공간에서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김길태는 저항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 반응이 수사관들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 체포 직후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도 않았고 침묵으로 버티지도 않았다. 그냥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형광등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시계 초침은 너무 또렷했다. 이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 하지만 김길태는 무너지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이 남자는 압박에 반응하지 않는 타입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질문을 던졌다. 그날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길태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말은 모든 수사관을 같은 생각으로 몰아넣었다. 기억을 지우려는 사람이다. 조사실 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도시도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태였다. 김길태는 더 이상 익명의 남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름을 가진 공포였고 실체를 가진 대상이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오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밤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밤은 곧 찾아온다. 조사실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고성이 오갈 때가 아니다. 아무 감정 없이 말이 시작될 때다. 김길태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긴장하는 적은 없었다. 초조함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준비해온 사람처럼. 수사관은 질문을 바꾸지 않았다. 그날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길태는 이번에 바로 대답했다. 집 근처를 좀 걸었습니다. 좀이라는 말은 아주 편리하다. 시간도 거리도 목적도 흐리게 만든다. 수사관은 천천히 기록을 넘겼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시간표였다. 김길태의 동선이 분 단위로 정리된 문서. 그 시간대에 여기 계셨죠? 수사관이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짚었다. 김길태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그 종이를 바라봤다. 이 순간 조사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보이고 있다는 걸 인식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다. 여지를 남기는 대답. 수사관들은 바로 압박하지 않았다. 이 남자든 몰아붙일수록 더 깊이 숨어드는 타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시간, 날씨, 주변 소리, 그리고 김길태의 대답은 놀랍도록 일정했다. 감정이 없다. 떨림도 없다. 변명도 없다. 마치 이미 여러 번 머릿속에서 연습한 문장처럼. 수사관이 조용히 말했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목격됐습니다. 이 말은 사실과 추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김길태는 그 차이를 따지지 않았다.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 많은 데 아니었잖아요. 이 문장은 조사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 수사관은 숨을 고르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럼 왜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김길태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걷다 보니 목적 없는 이동, 우연한 동선. 하지만 수사 기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수사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과거의 기록, 유사 사건들, 겹치는 시간대,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단어 하나를 사용했다. 반복입니다. 김길태는 처음으로 그 단어에서 미세한 반응을 보였다.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반복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그는 질문으로 받아쳤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반응이었다. 수사관은 이때 확신했다. 이 남자는 죄책감이 아니라 논리로 말하고 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진술은 조금씩 현태를 드러났다. 인정도, 전면 부정도 아닌 조각난 말들. 기억이 흐릿하다. 그럴 수도 있다. 정확하진 않다. 하지만 그 조각들은 이상하게도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사실에서 가장 섬뜩한 순간은 바로 이때다. 진실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모두가 이미 알고 있을 때
김길태는 끝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고 후회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실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말했을 뿐이다. 이 진술은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수사관들은 알았다.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나오지 않는 말이 더 많은 걸 말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진술은 곧 법정으로 이어진다.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뀐다. 법정은 늘 밝다. 조명은 하얗고 의자는 번듯하며 말은 질서 있게 오간다. 이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판사는 판결을 읽는다. 문장은 길고 단어는 정확하며 감정은 없다. 죄명, 형량,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격리.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은 안도한다. 끝났다. 이제 안전한다. 정의가 실현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진짜 조용해지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울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울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이 판결문이 끝나기 전에 이미 법정을 나선다. 그들에게 이 재판은 마침표가 아니다. 피고인은 판결을 듣는다. 고개를 숙이고 항의하지도 않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 담담함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불편하게 만든다. 언론은 사건을 정리한다. 날짜를 붙이고 제목을 달고 영상으로 요약한다. 며칠이 지나면 다음 뉴스가 나온다. 공포는 서서히 다음 이야기로 덮인다. 하지만 도시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골목에서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습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잠깐 스치는 불안. 이 습관들은 판결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거의 묻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보지 않았을까? 그 밤 이전에도 신호는 있었다. 설명되지 않은 불편함, 반복되는 우연, 이상하지만 애써 넘겼던 순간들. 우리는 그것들을 사건이 아니라고 불렀다. 괴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괴물은 언제나 아무도 이름 붙이지 않은 사건에서 만들어진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범죄 기록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편함을 외면하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침묵으로 허락을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밤은 오늘도 찾아온다. 골목은 여전히 어둡고 가로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켜진다.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선택의 순간에 선다. 보지 못할 척 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말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질문을 덜 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이름이 붙은 공포는 끝났지만 이름 없는 신호들은 아직 남아있다.